자, 잠시 후 15분부터는 임동호 코롱 스포렉스 부지점장님이 전해주는 진로 특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15분부터 약 한 40분 정도 진행되는 진로 특강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4분 정도만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부터는 임동호 강사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선생님이 옆에서 따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출석 체크하지 않은 학생들은 얼른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지금부터 거점학교, 협력교육과정 체육거점학교 진로특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코롱스포렉스 임동호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진로특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여한구 선생님께 소개받은 임동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나요? 저는 오늘 진로 특강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스포츠 지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진로 특강의 목차는 간단하게 소개 부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까요? 그래서 직무를 좀 더 알아가는 것들, 그리고 이 직무에 필요한 자질이나 이해, 그리고 그런 직무에 필요한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목차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음, 첫 번째는 어쨌든 제가 누군지, 제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저에 대한 얘기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처음에 여왕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코롱 스포렉스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코롱 스포렉스라는 곳은 코롱 그룹 안에 있는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떤 스포츠 의류나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고, 어,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 보면, 이 코롱 글로벌이라는 큰 회사예요. 오히려 이쪽은 더 큰 회사고, 크게 이제 건설이나 BMW, 무역, 그리고 스포츠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네 개의 큰 조직이 모여 있는 곳이 코롱 글로벌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이 코롱 글로벌 안에 있는 코롱 스포렉스라는 곳은 1984년에 처음 생긴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 스포츠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1984년에 최초로 이제 회원제 멤버십 프로그램에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도입한 회사고, 뭐 주로 하는 일들은 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지어야 되는지,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느 곳에 위치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 부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을 하거나 위탁을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 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는 1984년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84년에 생겼고, 전국에 이렇게 총 19개의 지점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여기 보이시는 양재점이고요. 명칭은 코롱스포렉스 서초종합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 코롱스포렉스라는 회사는 크게 세 가지의 사업 분야를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체육시설이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 이런 시설적인 부분을 좀 조언을 하거나 어떤 컨설팅하는 업무들을 주로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사업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음, 두 번째는 이제 스포츠 에이전시인데, 어쨌든 어떤 스포츠에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일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적인 부분 이외에 어떤 골프 선수들이나 아니면 의류, 그리고 골프 대회 등 스포츠 이벤트들까지도 기획을 하고 있는 회사고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대회들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주로 이제 골프 대회들을 크게 한 1년에 4개에서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관련된 관심이나 뭐 골프에 대한 관심, 그리고 크게는 뭐 비인기 종목으로 양궁까지 저희가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회사라는 것들이 이제 어쨌든 어떤 존재 이유 자체가 어쨌든 수익에 가장 큰 목적을 하고 있지만, 회사도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한다는 이런 CSR 활동이라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에 관련된 컨텐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선생님들이고 체육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체육에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들을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좀 알려주자라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직무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는 스포츠 시설을 가지고 있고 스포츠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로 좀 아이들에게 수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 대상 매년 한 5천 명, 많게는 10,000명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크게는 저희는 어쨌든 스포츠를 관련해서 이제 창의 인성, 그리고 청소년 비만 해결, 그리고 학급 폭력 해방,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들과 함께 이런 행사들 또는 뭐 사회 공헌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뭐 저희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제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회사에서 저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어,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어, 어쨌든 저는 이제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체육에 관심이 있었고,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고요. 어, 체육이 좋았기 때문에 이 체육에 대한 진로를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체육에 관련된 어떤 진로들이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생각했던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이런 체육 활동들을 누군가에게 좀 알려주자라는 게 시작이었고, 그래서 체육을 전공을 했고요.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4차 산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스포츠와 이제 ICT, 4차 산업, 뭐 VR 이런 컨텐츠, 빅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융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때 지금 공부를 했었고요.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자격증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네, 수영의 자격증을 땄었고, 이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조금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기본적 요소잖아요. 이제 트레이닝 방법들, 어떤 효과적인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그런 결과물을 낳기 위해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었고, 경력을 보면 지금 제가 있는 곳들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코롱스포렉스라는 곳이고요. 서초종합체육관에서 현재 지금 부점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는 어쨌든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사업 영역의 세 번째 부분이죠. 사회교 공헌 활동이라고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체능단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체능단은 혹시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다고 하시면 체육을 중점으로 가르치는 유치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유치원을 지금 총괄하고 있고요. 한양여자대학교에서 지금 체육을 전공하는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건 저는 이제 유치원, 이제 어린이집, 유아체능단 이런데 이제 파견 업무들을 했어요. 파견이라고 하면 어떤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장소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체육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정착한 게 이제 코롱스프렉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코롱스프렉스라는 곳은 이제 강남에 위치를 했고요. 우정유치원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체육하고 수영을 조금 전담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유아에 관련된 일들을 했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여러분도 조금 한 번씩은 들어봤을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도 어쨌든 체육을 통해서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관련된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2년부터 17년까지 쭉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시켜줬고, 이 진로 특강 강사라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처음에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아이들하고 또는 사진이고. 그래서 제 직무를 조금 어쨌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도자입니다. 어쨌든 체육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포츠 산업, 시설 쪽을 담당해서 이제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어쨌든 코롱이라는 회사에서 교육 기부를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쨌든 스포츠 지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제를 가져왔고 이 주제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쨌든 제가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저는 크게 성인, 그리고 대학 체육 전공자, 그리고 어린이, 이렇게 유아, 이렇게 크게 네 개의 대상을 좀 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유아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쨌든 유아에 관련된 지도 또는 어린이에 관련된 지도도 있지만 오늘은 유아를 지도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라는 얘기를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 소개를 간략하게 했다라고 하면 그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 스포츠 지도에 관련된 얘기고, 그 지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UI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UI에 관련된 체육을 하기 전에 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일들인가 그 UI라는 것들이. 그래서 영상 2개를 좀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눌게 하죠.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좀 기다려보죠. 소리만 나오고 영상이 안 나오나요? 그럼 제가 영상 파일을 가져온 걸 혹시 재생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PPT도 지금 현재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아이들이 하는 활동들을 찍어놓은 짧게나마 아이들이 활동들이 어떤 것들 두 가지 이건 2012년도부터 제가 현재까지 지금 체육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Molly, when did you get back from Beijing? I gotta know. Ooh, Molly, are you stuck in nostalgia like me? 이게 이제 첫 번째 영상이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하는 활동들, 어떤 기구들, 도구들,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날 찾지 말아줘 하나씩.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하나씩만 하나로 합체, 한 손으로만 한 손. 쉬지 않고 빛났던 꿈 같은 my youth 이리저리 치
색깔끼리 벌집 만들어. 떠나기만 하면 shining light like 빛나는 my youth 자유롭게 쏴서 내 숨을 쉬어 너도 가자. 자 이제 쉬어요 떠날 거예요 노트북 꺼놔요 제발 널 잡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하차할 수 없어 난 가볍게 손을 흔들며 see you 쉬지 않고 빛났던 꿈 같은 my youth 이리저리 치고 도망가질 때쯤 지쳤어 너 미쳤어 너 떠날 거야 다 비켜 I fly away Take me to London, Paris, 뉴욕 시티를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져서 나 like I'm a board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롭게 fly 나 숨을 쉬어 Take me to nowhere, anywhere 여기까지 볼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어떤 걸 가지고 노는지 어떻게 체육하는지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대상이 유아와 유소년 모두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질문 그 스포츠 지도의 부분에서 유아에 관련된 얘기는 대상에게 스포츠라는 종목 또는 체육이라는 컨텐츠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와 유소년, 뭐 어린이, 아가 이런 대부분의 용어들을 조금 이제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취합이라고 할까요? 정의를 내린 부분인데 어쨌든 본래 유아는 0세에서 3세 어린이를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포츠 지도자 부분에서는 대상 자체가 유아 만 12세 그러니까 유치원 친구들과 초등학생까지 모두 통합한 것들을 유소년이라고 하고 이 유소년이라는 정의의 아예 체육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그 체육 활동을 통하여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전인적인 인간으로 기르려고 하는 교육 활동 이것들을 보통 정의 내리기에 유아, 유소년 체육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유소년의 체육의 정의는 굉장히 다 달라요. 보건복지부 뭐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정의를 내리겠지만 저희가 체육의 중점적인 부분을 만 3세에서 초등학생까지 소년을 이르는 말을 유소년이라고 얘기하고 2012년 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유소년은 만 3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이유는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유소년, 유아에 관련된 정의를 먼저 내리고 그거에 대한 직무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까 해서 이 정의 부분은 소개 부분으로 알아가기로 가져왔던 거고 지도라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모든 직무든 어떤 일들이든 그 일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면 수업이면 여러분들께 많이 질문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런 지도에 관련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지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나. 저는 이제 또 대학교 때부터 20살 때부터 이제 체육이 좋아서 체육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지도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너가 생각하는 지도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옛날에는 그냥 가르치는 것, 내가 잘하는 거,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확고해져야 되잖아요. 이게 뭐라고.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더해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부족할 것 같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정의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상을 가르치고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사 중심으로 교재 전달 매개를 통하여 아동의 시정에 맞추어.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대상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결과까지 지켜볼 수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어쨌든 모든 활동에 있어서의 지도 부분인 것 같아요. 지도자, 선생님이라고 하면 내가 가르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그 목적이 어떻게 달성될 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지도의 부분인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어디 가나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죠. 그래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상을 가르치고 어쨌든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하는 일들의 중요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보면 어쨌든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들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오늘 가져온 자격증은 이렇게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굉장히 사단법인, 국가 공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들고 온 거는 많은 자격증의 종류 중에 나라에서 해주는 자격증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전문 스포츠 지도자, 건강운동관리사,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장애인, 노인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는 불과 좀 시간이 지났을 때는 생활체육 지도자라는 것들의 자격증이 포괄적으로 따였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특징이 좀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생활 스포츠 지도자는 어쨌든 성인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자격증이고요. 여기 장애인은 장애인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 노인은 노인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 유소년은 유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자격증이 이제 대상에 따라서 세분화를 시킨 거죠. 이렇게 카테고리에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전문 지도자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고, 근데 오늘 제가 들고 있고 어쨌든 유소년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렸던 건 유소년 지도자 자격증은 만 3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고. 찍어주세요. 네. 그래서 체육 지도자에 관련된 직무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과정들 준비하는 거에서 이런 자격증들이 있습니다라는 소개를 했던 거고, 자격증의 정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고 나라에서 인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유소년 궁금한 게 체육지도자, 그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 선생님이 되려면은 공무원 그 교원 공무원 시험 보잖아. 유치원은 안 봐? 나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면 안 돼? 거기도 있어. 자격증이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격증? 자격증. 유아 지도자 자격증 그런 거? 그냥 졸업하면 줄 거야 아마. 유치원 선생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좀 기다려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릴게요.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부모님하고 얘기 나누시는 거에서 그래요? 그 유소년 지도자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되는지,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 중학교 체육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체육 시설에서 음. 는 이제 유소년 지도자 이 세 개의 구분에서 아까 좀 헷갈려서 질문하셨어요. 어쨌든 제가 구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과정이 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유소년 체육 지도자 자격증은 어떤 학교에 소속되려면 자격 기준이 다르고요. 어쨌든 그 교육 과정, 그 대학교 4년의 전공자를 통해서 어떤 시험을 통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대학을 가야 되죠. 그래서 그 졸업을 하는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만 선생님을 가는 거고,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유소년 체육 지도자 자격증은 학교에서 이제 체육 수업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체육에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육 수업, 뭐 예를 들어서 유스포츠나 이런 체육 수업들을 하는 사람들을 유소년 체육 지도자라는 것들이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과정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대상 자체가 다르죠. 자격 정의가 달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자격 기준과 제가 말씀드리는 체육 지도자 자격은 대상이 다 달라요. 광범위해요. 훨씬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고, 어떤 자격 기준의 시험 기준을 통과한다라고 하면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답변이 좀 됐나요? 다음으로 진행할까요? 그래서 뭐 질문에 이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유소년 체육 지도자 자격증은 체육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격증을 연수하고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유소년 체육 지도자 자격증에서는 총 60가지의 종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세분화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수영이야, 또는 내가 잘하는 게 축구야, 내가 잘하는 게 뭐 풋살이야, 플라잉 디스크야, 피구야,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종목에 맞춰서 유소년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고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절차라는 것들은 첫 번째는 필기, 그리고 실기 및 구술, 그리고 연수 교육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기는 어떤 이론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유소년 체육을 가르칠 수 있는 과정인가, 그런 필기전 이론적 배경을 묻는 거고, 그다음 실기 및 구술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어쨌든 이론적 배경이 확인이 됐다, 어떤 자격이 됐다라고 해서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실기를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이라고 하면 뭐 수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전문성이 갖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두 합격한 친구들은 연수 교육을 통해서 이 자격증을 절차를 받는 거고요. 사회에서는 대부분 자격증을 반드시 따라고 합니다. 근데 체육 쪽에서도 많은 선생님들, 많은 선배들이 조언을 하죠.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해라고 하는 이유들을.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알아야 나도 준비를 하고 따지. 그냥 무조건 따라고 하면 사실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제가 좀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이게 뭐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쨌든 나라에서 주는 자격증이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 공인, 어쨌든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관에서 법으로 정했습니다. 자격증을 따야 해라는 이유들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법이 어떤 법이라면 체육시설을 통해서 뭐 어떤 수영장, 스키장, 뭐 짐, 학교, 유치원, 뭐 태권도장, 스포츠 산업이라고 보면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반드시 배치를 해야 여러분들 운영할 수 있어요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역으로 본다라고 하면 체육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반드시 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채용에 있어서 어떤 이득을 받겠죠. 그만큼 어떤 나의 자격증이 난 수영 잘해요, 나는 체육을 잘해요, 이런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나는 나라에서 이런 자격을 인증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자격증이라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나라에서 법으로 너네 운영하고 싶으면 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몇 명 이상 채용을 하시고 운영을 하세요라는 것들을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으로 정했다는 얘기는 강제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내가 채용을 하거나 나의 어떤 자격증, 나에 대한 어떤 이런 게 막 생기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의 제도는 반드시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어떤 이런 자격증 준비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는 일들을 좀 연계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자질이죠.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스포츠 지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자질들을 갖춰야 할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개인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과 사회문화적 자질. 딱 보면 어떻든 책에 나온 얘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지도자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이런 사회적 흐름에서는 지도자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시가 되고 그 건강을 어쨌든 지도자는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아닌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야 하고 여기 따뜻한 성품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저는 이제 유아를 가르치니까 유아의 따뜻한 보답심을 가질 수 있는 성품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전문적인 자질이라고 하면 유아의 발달 단계 어쨌든 내가 가르치는 대상을 충분히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해요.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대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도하는 건 일방적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하는 거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일들이 그 대상이 과연 효과적으로 잘 배우고 있나라는 것들을 고민해 본다고 하면 이런 전문적인 자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친구들이 3살 때, 4살 때, 5살 때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고학년일 때 과연 무슨 생각들을 하고 신체에는 어떤 변화들이 진행이 되고 인지적으로는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과 이런 발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의 지도자의 자질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겠죠. 그리고 건강과 체육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들은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사회문화적 자질도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의식 이런 게 자꾸 생기네요. 신기하네. 제가 한 건가요? 사회문화적 자질 이렇게 크가지 3가지 지도자라고 하면 이렇게 크가 3가지 자질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스포츠 지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반드시 꼭 하고 싶어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다양한 지도자라고 해서 지도자의 가르치는 역할들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운동을 잘 가르치는 것,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하면 조금 더 역할을 이제 확장시킨다라고 하면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밝은 표정과 다정한 태도. 저는 어쨌든 지금 실무에 있으니까 그동안에 느껴본 거 같은 경우는 성인보다 유아와 유소년 친구들이 제가 짓는 표정과 태도와 말투에 따라서 그 친구들이 느끼는 것들은 성인보다 유아와 유소년이 훨씬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밝게 신나게 그 아이들 수준으로 인사를 해주면 그만큼 밝게 웃고 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나를 좀 이제 믿어주고 기대하는 눈빛들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무에서 느낀 얘기예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무섭고 어떤 강압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재밌게 밝게 웃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대상에게 제가 느끼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역할이라고 하면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의를 내려봤어요. 정말 지도자가 필요한 게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해입니다. 이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가르치든
그 가르치는 대상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인 것 같아요. 지도자라고 하면,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가르치는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굉장히 부족하고 그 자질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내가 가르치니까 어떤 전문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공간 부분이에요. 이 공간 부분은 저도 이제 지도자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 부분이 요즘 사회적 분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친구가 느끼는 게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같이 공감해주고 느낄 수 있고, 뭐 여기서 보면은 공감이라는 부분이 좀 더 나아가다 보면 사회적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굉장히 광범해지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지도에 관심 있는, 이런 직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는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 그 대상을 반드시 좀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해하고 전문성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훌륭한 선생님. 근데 의지하고 뭔가 힘이 돼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공감의 능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도자로서는 사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필요하고 길러야 하며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직무에 있어서 힘든 점은 굉장히 많죠.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이 직무에 있어서 스포츠 지도자라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용이 아닙니다. 어떤 마케터나 어떤 이런 것들이랑 다른 직무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조직의 힘든 점이 굉장히 많아요. 회사원이죠. 학교고, 스포츠 기관이고, 공공기관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되지 않고, 어쨌든 조직이나 회사나 이런 것들은, 어떤 학교는 좀 더 다른 분위기죠. 어떤 교육의 중점이라고 하면 회사나 스포츠 기관은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존속 자체가 어떤 매출의 극대화, 매출의 이윤화라는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 건지, 어떻게 벌 건지, 어떻게 쓸 건지가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사실 저에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고 재밌게 놀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관리자라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내가 지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잘 가르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하지만 제가 그 과정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하게 체육할 수 있는 환경들을 고려하고 준비하고 비상시 대피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응급조치나 어떤 절차들인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힘든 거 많아요. 네, 직무에 있어서. 근데 저는 그런 힘든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로 많이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들, 스포츠에 관련된 직무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제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어떤 회사에 간다고 하면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작게 그냥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글씨 하나를 보면 얼마나 이걸 나에게 써주기 위해서 준비했나, 그리고 같이 놀 수 있나, 내가 오면 이렇게 잘 반겨주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사실 그 전에 앞서드렸던 힘든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뭐 저의 만족이라고 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시겠죠. 잘 가르치고 그 친구들이 발달해 나가는 과정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거만큼 직무의 만족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떤 자본주의 사기 때문에 자본적인 것도 뭐 돈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만족도에 있어서 정의를 내리는 것 같고, 직무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저는 지금 실무에 있는 사람이고 실무 굉장히 급박하게 많이 바뀌어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적 모두가 많이 바뀌고 있어. 모든 분야가. 근데 스포츠 지도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울산 지역 초등학교 교실과 체육관이 수십 가지 지금 운동과 보는 영상은 게임을 이제 체험해 초등학교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첨단 4차 경기장으로 산업의 변신하고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접목해서 이제 최첨단 어떻든 가상현실 융합이라는 기술을 이야기를 도입한 건데 가지고 체육 이 수업을 미래형 하는 체육 건데 수업에 이용주 기자가 영상을 다녀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이제 실내 체육 공간이에요. 체육관 한쪽 벽을 꽉 채운 스크린을 여기 나와 있는 이제 VR이라는 것들은 가상현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든 VR이라는 명칭을 하는데요. AR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4차 산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가상 공간 안에 보여져 있는 영상을 보며 가지고 국민 이제 체조를 체육하는 따라하는 건데, 학생들. 카메라에 찍힌 내 모습과 영상을 비교하며 뉴스자료를 잘 한번 몰랐던 영상을 동작들을 제대로 익혀봅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뛰고 차고 던지는 야외 체육 활동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육 시간에 소극적이었던 여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습니다.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왠지 뭔가 3학년 때는 뭔가 따로따로 있는 느낌이 많았는데 4차 산업에 관련된 얘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어쨌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세요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여자친구들이 어쨌든 뭐라 할까요? 인터뷰를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인터뷰 내용 중에 가장 좀 주목할 것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체육 활동들을 하기가 꺼려하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혹시나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느껴요. 3학년, 4학년이 되면 체육 활동들 자체를 거의 꺼려합니다. 근데 그 체육 활동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어떤 유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근데 거거든요.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미세먼지나 날씨에 상관이 없고 비교적 부상 위험 없이 단순히 그냥 수업할 수 체육 있다는 게 활동들이 아니라 VR 아이들이 스포츠의 신체를 장점. 활동하는 것들. 축구나 야구 같은 기본적인 스포츠 종목들은 물론 아이들이 단순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도 마련돼 있습니다. 현재 이런 VR 스포츠 시설을 갖춘 울산 지역 초등학교는 동부초와 언양초 두 곳. 여기에 울산과 대현, 교육하고 동천, 예전하겠다. 강동초등학교도 VR 시설을 그래서 향후 준비라고 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 자체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인데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술들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어떤 미디어나 노출에 많이 됐을 거예요. 근데 체육이나 교육, 어떤 스포츠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이 4차 산업에 대한 기술들에 대해서 접목하고 융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 굉장히 생뚱맞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우리 접시콘, 뭐 축구공, 달리기 이런 것들이 활용하는 것도 충분한 신체 활동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술들을 접목한다라고 하면 스포츠의 컨텐츠, 어쨌든 교육을 가르치는 컨텐츠 자체가 좀 더 다양해지고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도 쪽에서도 어쨌든 이런 기술들에 대한 전문적으로 알아가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들을 내가 갖고 있고 관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과정이고요. 스포츠 지도에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 특강을 할 건데 저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대학에 가서도 이런 얘기들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보다 나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이나 유소년에게 또는 성인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스포츠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죠.
불과 짧은 시간이고 그렇게 대단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자료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조금 더 나은 지도를 할 수 있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고. 질문을 좀 받아야겠죠?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방법을 모르는 거야?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고 그리고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글을 올려서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마이크를 켜고 해도 괜찮고 카톡에다가 올려도 괜찮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으면은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대에 입학을 하면은 돼요. 교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서울교대, 뭐 인천교대, 춘천교대 이렇게 교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대학에 사범대학교가 있는 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뭐 연대, 연세대 체육교육과 이렇게 체육교육과를 졸업을 해서 교사 자격증을 따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예전에 설명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교직을 주는 체육학과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경희대학교 체육학과에서는 정원 7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명의 학생들에게 교직을 시험을 통해서 교직을 주게 됩니다. 여기는 여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에서 전체 인원의 10%에게 교직을 주고 서울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도 10%의 학생들에게 교직을 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체육 선생님으로 근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유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체육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유소년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시고 난 다음에 관련 업체, 시설에 가셔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설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질문이 아직은 채팅창과 카톡에 안 올라와 있는데, 잠시 조금만 더 기다려봤다가, 한 1분 정도만 더 기다려봤다가,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고, 카톡이나 채팅창에다가 글을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6월 20일 토요일 협력교육과정 체육거점학교 쌍방향 온라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대화 중에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